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6단원 화학변화 단원평가 문제풀이입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 중에서 붉은색의 구리를 가열할 때 일어나는 반응을 화학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구리의 연소 반응이다. 산소와 결합하는 연소 반응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니은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이다. 맞는 설명이겠죠. 디귿 구리가 산소를 잃는 반응이다. 잃는 것이 아니라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이 되겠죠.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리을 반응 후 검은색의 산화구리가 생성된다. 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은색의 구리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맞는 것은 기억,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2번 산화하는 반응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두 개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원은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이다. 산소를 잃는 반응이 되겠죠. 틀렸고요. 2번 산화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3번 금속 철이 녹쓰는 과정에서 철은 환원된다. 녹슨다 라는 얘기는 산소와 결합한다. 산화 처리된다 라는 이야기죠. 산화된다 라는 설명이니까 틀렸고요. 4번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으면 산화되었다고 한다.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 철의 재련 과정에서 철광석 속의 철은 산화된다. 산소와 결합되어 있는 산화철을, 철광석을 산소를 떼어내어야 되겠죠. 그러면 산소를 잃는 과정이니 환원이 되겠습니다. 틀렸네요. 맞는 답은 2번,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림은 묽은 염산에 금속 아연판을 넣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아연판의 무게는 점점 증가한다.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연 이온이 되기 때문에 점점 감소하겠네요. 틀렸고요. 2번 염화이온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염화이온은 변하지 않겠죠. 그림에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반응 후에도 하나, 둘, 셋 변하지 않고 있죠. 3번 수소이온은 수소기체로 환원이 된다. 아연이 전자를 잃고 산화가 되겠고요. 그 전자를 수소이온이 받아서 수소기체로 환원이 되겠네요. 맞는 설명이고요. 4번 수용액 속 수소이온의 개수는 점점 감소한다. 수소이온이 전자를 받아 수소기체로 환원되니 수소이온은 점점 줄어들겠네요. 맞는 설명이고요. 5번 아연은 전자를 잃고 아연 이온으로 산화된다. 전자를 잃는다, 산화된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틀린 설명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은 아세트산이 이온화되는 과정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아세트산은 물속에서 수소 이온과 아세트산 이온으로 나누어진다. 맞는 설명이겠네요. 2번 아세트산의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대면 붉게 변한다. 아세트산, 산성이네요. 푸른색, 붉게 변하는 것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3번 아세트산에 마그네슘 리본을 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할 것이다. 맞는 설명이죠. 산의 성질 중에서 금속과 반응하면 기체를 발생하는데 반응성이 큰 금속과 만나면 수소기체가 발생하겠고요. 탄산, 칼슘, 즉 달걀 껍데기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죠. 4번 아세트산이 달걀 껍데기와 반응하면 기체가 발생하는 것은 아세트산 이온 때문이다. 아세트산 이온이 아니라 수소 이온 때문이겠죠. 산의 성질 중에서 3번, 4번은 기체 발생인데 반응성이 큰 금속과는 수소 기체가 발생하겠고요. 달걀 껍데기, 탄산, 칼슘이 되겠죠. 그럴 때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거겠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 아세트산이 물에 녹으면 수소이온이 생성되는 것으로 보아 산성을 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틀린 설명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그림은 일정 양의 염산에 같은 농도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첨가할 때 일어나는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기억,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 물이 생성된다. 중화반응 맞는 설명이겠네요. 기억이 맞았으니 1번, 2번, 5번이 해당이 되겠고요. 니은, 나와 라를 혼합하면 산성 용액이 된다. 라를 보시면 수산화이온이 하나가 있네요. 그러면 나와 라를 혼합하면 물이 생성되면서 중성이 되겠네요. 산성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설명이고 1번은 제외가 되겠네요. 디귿, 용액의 온도를 측정하면 다가 가장 높다. 자, 다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모든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했죠. 그러니 다가 온도가 가장 높겠네요. 디귿이 맞았으니 2번, 5번이 해당이 되겠고요. 리을도 맞아 보신다면 라에 BTB 용액을 넣으면 노란색으로 변한다. 자, 라를 보시면 수산화이온이 하나가 있으니 염기성이겠죠. BTB는 어떻게 기억하냐면요. 산성, 중성, 염기성이라고 했을 때요. BTB는 빨주, 노, 초, 파, 그리고 남보. 앞에 2개, 뒤에 2개를 기억하고요. 무지개 색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빨주, 노, 초, 파, 남보. 그러면 나는 염기성이니 파란색으로 변하겠네요. 틀린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그래프는 같은 농도의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후 각 용액의 최고 온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1번 용액 A에는 수소 이온이 수산화 이온보다 많다. 자, A를 보시면 염산의 부피는 10이고요. 수산화 나트륨은 70이네요. 반대로 수산화 이온이 많겠네요. 틀렸고요. 2번 반응 결과 생성된 물의 양은 용액 B가 가장 많다.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온도가 가장 높은 곳은 C가 되겠죠. 가장 많은 물이 생성되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3번 용액 C의 온도가 가장 높은 까닭은 중화열이 가장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4번 수산화 이온은 용액 B보다 용액 D에 많이 존재한다. 자, 용액 D를 보시면 염산이 60이 되겠고요. 수산화 나트륨이 20이네요. 자, 반대로 용액 B를 보시면 염산이 25, 수산화 나트륨이 55가 되겠네요. 반대로 설명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 용액 D에 페놀프탈린 용액을 떨어뜨리면 붉게 변한다. 자, 용액 D 염산의 양이 60, 수산화 나트륨이 20이네요. 그러면 수소 이온이 많겠네요. 자, 페놀프탈린은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페, 이, 스, 북. 페놀프탈린은 염기성에서 붉은색. 산성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예이다. 가에서 바의 반응을 산화하는 반응과 중화 반응으로 구분하여 써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가번 연소시켰다, 산화시켰다 라는 얘기죠. 산화, 환원 반응이 되겠고요. 나번 생선회를 먹을 때 레몬즙을 뿌린다. 레몬즙이라고 하는 건 산성이고요. 생선회, 염기성, 중화 반응이 되겠고요. 자, 답은 오래된 자전거의 체인에 녹이 쓴사, 녹슬었다, 산소와 결합하였다, 산화 처리되었다 라는 얘기니까 산화, 환원 반응이 되겠고요. 라번 속이 쓰린 경우에 제산제를 복용한다. 위산과다, 제산제, 염기성, 중화 반응이 되겠고요. 마번 산성화된 토양에 석회가루, 염기성을 뿌린다. 중화 반응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바번 깎아놓은 사과의 표면이 갈색으로 변한다. 갈변 현상이라고 하는데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이죠. 산화,
환원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화하는 반응은 가, 다, 바가 되겠고요. 중화 반응은 나, 라, 마가 되겠습니다. 8번 철로 만들어진 에펠탑은 7년마다 페인트 칠을 다시 한다고 한다. 이처럼 장기적으로 페인트를 칠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철의 산화와 관련지어 설명해 보시오. 자, 철이라고 하는 건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되어 녹이 슬겠죠. 그래서 산소와 만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고요. 물이 묻었을 때 산화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페인트 칠을 하는 이유는 산소와 물이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알루미늄 가루와 산화철 가루를 도가니에 넣고 불을 붙이면 아주 많은 열을 내면서 반응이 일어난다. 이 반응을 테르밋 반응이라고 하며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번 산화된 물질과 환원된 물질을 찾아 써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반응식을 보니까 알루미늄은 산소와 결합하였네요. 산화된 것이겠고요. 산화철이라고 하는 건 산소와 결합하고 있는 상태에서 산소를 잃어버렸네요. 그러면 환원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2번 과거에는 철도 레일을 용접할 때 이 반응을 이용하였다. 그 까닭을 설명해 보시오. 문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열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 열에 의해서 철이 녹게 되겠죠. 그래서 레일과 레일 사이에 빈 공간을 채워주기 때문에 이 반응을 사용하였다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가는 강압성, 나는 세포 호흡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환원된 물질과 나에서 산화된 물질을 각각 찾아 써보시고 두 반응의 관계를 설명해 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환원이라고 하는 건 산소를 잃어버리는 거죠. 자, 가를 보니까 탄소가 산소하고 결합하고 있다가 산소를 잃어버렸네요. 그러면 가에서 환원된 물질은 이산화탄소가 되겠고요. 나에서 산화된 물질, 즉 산소와 결합한 물질은 포도당의 탄소가 산소와 결합하여 이산화탄소가 되었죠. 산화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반응은 서로 반대, 거꾸로 반응이죠. 그래서 서로 반대 반응 또는 거꾸로 역자를 써서 역반응이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 3개의 비커에 사이다, 식초, 하수구 세정제가 있다. 구분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을 설계해 보자. 자, 사이다라고 하는 건 탄산음료, 탄산산이고요. 식초라고 하는 건 아세트산, 산성이죠. 자, 그러면 사이다와 식초는 산성이 되겠고요. 반대로 하수구 세정제는 염기성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지시약을 통해 확인하면 되겠죠. 페놀프탈렌이나 메틸 오렌지를 사용해도 되는데 BTB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BTB라고 하는 것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산성, 중성, 염기성이 있을 때 빨주, 노, 초, 파, 남복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BTB에 넣었을 때 노란색으로 변하면 산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변하면 염기성이 되겠네요. 12번 자동차 배터리 안에는 강한 산성 물질이 들어있어 주의해야 된다. 어떤 산이 들어있는지 찾아보고 그 내용을 포함하여 자동차 배터리에 경고문을 간단한 글과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내시오. 배터리에 들어있는 물질은 H2SO4 황산이 되겠고요. 매우 강한 산이기 때문에 피부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질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경과 그리고 장갑을 끼워야 되겠고요. 착용해야 되겠고요.
혹여 눈이나 피부에 닿았을 때는 즉시 물로 씻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1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속이 쓰릴 때 제산제를 설명한 것이다. 내용은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산제 성분인 수산화 마그네슘과 염산의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써보시오. 자, 염산과 그 다음에 수산화 마그네슘 MgOH2가 되겠고요. 반응하면 중학교 때 우리가 화학 반응식 쓰는 것을 배웠었죠. MgOH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이 생성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양쪽에 개수를 맞춰주면 되는데 어떻게 맞춰주면 되냐면요. 염산에다가 개수를 2를 써주고 물에다가 개수 2를 써준다면 양쪽의 개수가 같아지겠죠. 가로 2번 일회화학 반응식을 참고하여 중화 반응이 산화 환원 반응인지 아닌지를 추론해보고 그 까닭을 설명해 보시오. 자,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건 산소와 결합 또는 잃는 것, 전자를 잃거나 얻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건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나 물이 생성되는 것이죠. 위에 있는 가로 1번을 보시면 염산에 수소 이온과 그 다음에 수산화 마그네슘의 OH-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물이 생성이 되죠. 그리고 염이 생성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산화 환원 반응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